제23조 어떤 나라가 공공의 이유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재산을 만드는 거에는요, 근로로 인해서 얻는 재산도 재산이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재산이지만 내가 노동을 해서 매달 얼마의 돈을 버는 것도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재산권은 방역에 의해서 함부로 침해받아도 되고 건물주의 재산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라서 침해하면 안 되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48시간도 안 돼서 스물스물 없어졌겠어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네. 뭐, 요게 이제 언제, 네, 방송은 조금 있다가 되겠지만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뭐, 올겨울은 뭐, 비인지 눈인지 개 안 오면 한 반이면 미세먼지. 얘네들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게 꼭 내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게 갑자기 제가 이 주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상황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 비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내려주고 눈은 내가 안 좋아해서 그렇긴 하지만 눈도 막 포실포실하게 이렇게 잘 오는데 뭔가 이 삶에서 굉장히 지금 이 답답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 답답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치 답답한 이 도대체 이 상황들 도대체 이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지금 뭐 이런 모이지도 말라 하는데 뭐 1인 시위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지 도대체 보통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보통 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결속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뭔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큰 나라도 좀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제는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뭐 이 국가 안에 사회가 있고 사회 안에 가족이 있고 그쵸? 가족 안에 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응. 그래서 맨 저번 뭐 남의 나라 얘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돈 얘기의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에 할 뭐 또 이제 기회가 있어. 그냥 안 하고 싶어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돈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돈이 왜 돈이냐? 예, 그 아시잖아요. 돌아야 돈다고 돈이다. 응, 내 주머니에 있다가 저쪽 주머니로 나갔다가 저쪽 주머니에서 또 저쪽 주머니에 나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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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돈. 근데 우리가 건강 중에요. 지금 물론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기는 하지만 제일 위험한 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심혈관계 뭐 질환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장하고 혈관에 이렇게 피가 잘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팍 막혀버리면 사실 굉장히 심한 경우는 그냥 즉사입니다. 즉사. 예. 그래서 막힌다. 그래서 경화, 동맥 경화. 거기에 이제 동맥이 막혀버 동맥 경화.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심근경색. 경색이 막힌다는 거예요. 뇌경색. 막혀. 뇌경색, 심근경색. 막히다가 그 압력에 의해서 뭐가 뻥 터지면 그게 뭐예요? 출혈. 예. 제일 위험하잖아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돈은 우리가 돈경화, 돈경맥, 뭐 또 뭐 있냐, 돈경색
이런 말이 없어서 그렇지 돈도 결국은 돌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돈은 도는 건데 어디서 하나를 탁 막아놔 버리면 개만 막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뇌가 막혀. 만약에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막혀. 그러면 뇌 속에 있는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그게 막혀져서 이 뇌로 작용에 의해서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가 전신이 마비가 된다든가 그러다가 사망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히는 그 부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위랑 연결돼 있는 이 순환, 흐름이 막혀버리면 사람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돈도요, 어느 한쪽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걔만 죽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한쪽을 막아놓고 걔만 죽어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어떤 경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어떤 순환계 그 맥, 우리가 이렇게 잡는 맥 있잖아요. 이제 맥을 한번 했는데 사실 이 위에는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맥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다 여기서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가장 그냥 쉽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여기 이 폭탄을 맞은 요즘에 있는 케이스가 요즘에 가장 힘들다. 정말 우리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못 살겠다. 그러고 막 굉장히 막 이제 힘들다고 호소를 하시는 이게 이제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이제 흔한 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겠죠. 나는 이제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미용실을 한번 예를 들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미용실은 뭐 집합 금지나 뭐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자, 5인 이상 모이지도 말아라, 사적 모임 하지도 말아라. 근데 사실 이 미용이라는 게 오늘 안 한다고. 자, 식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식을 해줬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회사에 밥 먹으러 나왔으면 밥을 먹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식당은 음식을 먹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페도 하게 해줬지만 카페는 뭐야? 차나 커피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굳이 거기 앉아서 먹지 말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뭐 운동도 마찬가지, 헬스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흔한 말로 우는 애이 젖준다고 하나 와서 못 살겠다 그러면 하나씩 열어줬다 그러지만, 자, 미용실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몇 달째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부러 못 간 건 아니고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고 뭐 이래저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이제 뭉치다 보니까 못 갔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미용실 하나를 예를 들면 집합 금지를 시켰다. 그럼 미용실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느냐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집합 금지를 시켰다고 합시다. 미용실을. 네. 그러면 미용실에 머리를 우리가 하러 가서 돈을 쓰기까지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의 돈의 흐름들이 있냐를 여기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미용실에 가면은 뭐 가위도 있겠죠? 예, 거기다 뭐 각종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로또라 그러나요? 그거 많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파지라 그러나요? 무슨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샴푸, 트리트먼트, 거기다가 뭐 중화제, 뭐 각종 뭐 도구들서부터 시작해서 뭐 약품들, 뭐 염색약, 각종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돈을 쓸 때는 걔네들까지 같이 소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용실이 잘 되면 그 밑에 재료를 대주는, 그쵸? 이게 이제 재료 도매상이라고 보통 그냥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료 도매상도 같이 잘 되겠죠. 미용업이라는 게 잘 활성화가 되면 미용실에다가 계속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용 도매상이라는 데도, 그쵸, 굉장히 회전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돼요. 그러면 미용 재료상에 들어가는 물건은 누가 만들어? 그 밑에 더 아랫단에서 제조를 하고 생산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약도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그 연구해갖고 뭐 트리트 뭐 헤어 트리트먼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케어하는 제품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우리 이렇게 두피 관리하는 제품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다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또 그거에 걸맞게 뭐 용기 미용 용기를 만드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뭐 거기다가 이거 하는 펌 할 때 쓰는 무슨 도구들 드라이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거 여기 제가 이제 수입상을 써놨는데 국내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서 들어오면 그런 걸 또 관장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또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 가서 그냥 염색하고 뭐 파마나 말고 이 단순한 행위 같아도 그 밑으로는 이런 생태계들이 미용실이 잘 되면 얘도 잘 되고 얘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제조 생산 업체들이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딱 막혀버렸어. 그러면 얘네들은 뭐 별 수 있나요? 납품할 게 없잖아. 뭐 소진이 안 되는데. 그리고 미용실에 있는 뭐 음식이 아니구나. 미용실에 있는 재료들은요.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갖고 손님이 있던 없던 막 그냥 막 버릴 수밖에 없는 야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손님이 없으면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리 받아놓은 게. 그럼 얘도 막히죠? 그러면 여기를 납품을 해야 되면 계속 이제 생산은 계속 되는데 이쪽으로 안 들어가면은 얘는 어디로 남아져 있어요?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냥 생산은 되는데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어? 그 멈추면 그 생산 그 공장에서 막 그걸 돌리는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임금도 나가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여기서 돈을 벌면 건물주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임대하시는 건물주를 뭐 솔직히 말해서 아니 다들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데 저 사람들만 너무 뭐 배불리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실제로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건 임대해 주시는 건물주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 뭐 이런 공공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아무 끄떡 없는 거지. 이분들도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의 흐름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야, 너 돈 왜 버냐? 하고 물어봤을 때 나 노후에 건물 하나 사는 게 꿈이잖아.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있어요. 저도. 예. 노후에 그래도 가장 안정되고 그래도 뭐 일단은 노후가 되면은 뭔가 밖에 노동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몸도 이제 안 좋아지면 나는 이제 보험도 못 들었어. 보험 들지 말라 그래. 아니 못 들게 해갖고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근데 건물을 살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막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뭐 어디 뭐 청담동 무슨 건물을 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어떤 연예인 남자 한 분은 그런 게 싫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있는 현금만 갖고 딱 사셨더라고요. 성수동인가? 뭐 어디. 근데 이제 거기가 갑자기 막 하여튼 해갖고 돈을 많이 버신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5분의 1 정도만 있어도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융의 어떤 그 캐피탈을 활용한 이런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경영 구조가.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쫙 순환이 돼서 이 폭탄 맞지 않은 이 상태에서 뭔가 월세가 다박다박 들어와야 이 사람들도 처음에 설계했던 그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 안에는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출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분들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분들도 간접적으로 사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야 조물주의야 건물주잖아 그러고 막 가끔 뉴스에 막 악덕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다 이런 어떤 돈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몫이 가져진 거예요. 권리가 가져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갑자기 무슨 또 뜬금없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게 이제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사실은 제일 큰 건 맞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왜냐면 그건 고정비잖아요. 근데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착한 임대인 뭐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 착한데 그건 진짜 은하게 바깥으로 이제 내다 버리고 싶다니까. 난 도대체 그 착한 소리만 나오면 막 진짜 구역질이 날라 그래. 제가 작년 이맘때인가 말씀드렸어요. 착한이라는 걸 붙으면 착한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극단의 끝이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만약에 뭐 어떤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착한의 극단적인 선의 끝은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너무 역겨워. 무슨 공익 광고인데 뭐 착한 임대인들 뭐 이렇게 하라고 뭐 만든 것 같아요, 광고. 근데 너무 어설프고, 아유, 건물주님 오셨습니까? 아유, 너 힘든데, 뭐 어쩌고 해주죠. 아유, 감사합니다. 건물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 대출 이자 갖고, 담보 잡혀서,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 지금 내 건물이 좀 날아가게 생긴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럼 악인이고, 나쁜 임대인입니까? 사실, 이 착한 임대인 얘기 나다가 한 48시간 정도 있다가 쏙 들어갔어요. 왜 쏙 들어갔는지 아세요? 무슨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쏙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재산권 침해는 맞아요. 근데 헌법 제23조인가요? 네,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공공의 이유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산권은 사실은 국가가 침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뭐뭐에 의해서는 공공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는 일부 침해도 가능하다고 23조인지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명확한 게 그 근거가 명확한 게 우리 왜 가끔 댐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 많았잖아요. 나 여기서 농사 열심히 있게 짓고 나는 본업이 농부인데 갑자기 여기 이제 도시 만든다고 야 이거 국가에다 네 땅 다 내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거기서 계속 짓고 싶어도 나라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면 내 재산권을 침해해서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놔라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해주는 게 뭐예요? 보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토지 보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신도시를 짓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토지 보상금으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자영업자들 모이지 말라며 모이지도 말고 어쩌고 하지도 말고 몇 시 이상 영업도 하지 말고 자 이거는 뭐로 막 막아요. 방역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막아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범칙금 물리잖아요. 예. 개인은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300만원 막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안 하면 나는 범죄자 아주 작은 범죄자라고는 해도 물리잖아. 과태료 물리고 행정명령인지 뭔지에 의해서 안 따르면 나는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상태를 그냥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유는 뭐예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니까 라는 이름으로 한 이틀인가 있다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만드는 거에는요. 근로로 인해서 얻는 재산도 재산이고요. 그렇게 임대료나 이렇게 소득, 그런 재산소득, 현금소득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것도 재산이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재산이지만 내가 노동을 해서 매달 얼마의 돈을 버는 것도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재산권은 방역에 의해서 함부로 침해받아도 되고, 건물주의 재산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라서 침해하면 안 되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48시간도 안 돼서 스물스물 없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재산권이 다 침해받으면 안 되는 거면 얘의 재산권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재산권도 침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한테 뭔가를 야 너도 동참해, 방역에 동참해 할 거면 그 위에, 이 위에 뭐가 있으면, 정부와 국가가 있으면 그 정부와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양단에 적절한 보상이 존재가 돼야 우리가 공공으로 인해서 너네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가 명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 너 방역이니까 너 이게 재산권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다 막아놓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뭐 그 임대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건물주한테 야 너 착한 임대인에 동참해. 아 난 나라도 건물주면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뭐 소득 나중에 언제? 나중 안 믿어요. 요즘에 뭐 뭘 하겠다고 약속 다 해놓고 뭐 6개월도 안 돼서 슉슉 바꿔갖고 법령 슉슉 바뀌어갖고 조례 슉슉 바꿔갖고 다 없던 일로도 만들더만 무슨 구역석을 받고 해. 즉각해줘야지. 그리고 재난 무슨 지원금인지 뭔지 뭐 그거 해주는 거 그거를 갖다가 여기 뭐 찔끔찔끔 뭐 이렇게 뭐 얼마 1년에 한 뭐 많이 받은 사람이 한 560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지원해줄 만큼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 손해본 사람한테 560만 원 지원해줬으면 우린 충분히 해줄 걸 해줬대요. 그리고 건물주 임대료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감성팔이 하면서 건물주 너 착한 건물주 거기에 동참해. 그러고 뭐 나중에 소득세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건 뭔지도 모르겠어. 선진국들 우리 선진국이라며 요번에 뭐 12? 뭐 됐다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 자영업자나 이 건물주들한테 어떤 보상으로,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접근 자체가 보상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면서 재산을, 권리를 막아야 그래도 사실 숨이 쉬어질까 말까 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고만 있으면, 여기서 하나 막히면요 사실 건물주분들도 지금 뭐 안 내면 법적으로 뭐 내용 증명 보내서 나갈 수도 있고 막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구역구역해서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나가고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 생각이 사실은 나가면 또 어떻게 들어오겠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세요. 여기서 한번 막혀버리면 이 경색이 돼서 막혀버리면 이 전체적인 돈의 흐름들이 다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맨 끝단에서 맨 늦게 그 파장이 오기는 해도 결국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관장하라고 뭐가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거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건물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만 너희들은 방역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 그리고 막 나가서 시위하면은 너 그러면은 그거는 해줄게, 그거는 해줄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어떤 집단도 다들 지금 분노에 차서 길거리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를 국가 요번에 뭐 얼마야? 뭐 한 580조? 뭐 하여튼 560조인지 580조인지 자, 그 큰 돈을 쓸 때는 적어도 어떤 맥락에서 써야 되느냐, 이 전체적인 돈의 흐름에서 어디 한 군데만 딱 막히지 않을 수 있게, 흘러갈 수 있게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뭐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만 꽉 막혀서, 이렇게 꽉 막히면요 전체가 다 막힌다는 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집에서 월급 몇백만 원 갖고도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분배를 하지 못하면 어디 하나가 막히면 전체가 다
다 막히는 거 알잖아. 언니 하나가 막히면 카드로 막 그 뭐야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막 돌려 막기 하다가 결국은 뻥 터지는 거. 아니 집에서 살림 하나를 해도 그런 지경에 가는 게 시간의 문제인데 도대체 나라에서 모르겠어요. 그 살림도 못하는 분들이 나라에서 이거 뭐 살림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지금 이 폭탄만 맞고 있는 이 사람들 모르고만 너희들 하나만 막히면 뭐가 다른 애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목 아프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뭐냐면 이 머릿속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뭐 그랬죠. 뭐 연애할 때는 뭐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막 난리를 치다가 딱 결혼만 하면 무슨 돌보듯이 돌본다라는 게 케어가 아니라 돌보듯이 한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 너 어떻게 나랑 연애할 때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놓고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 아닙니다. 잡은 물고기 먹이 주는 거 봤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 했을 때 그 잡은 물고기를 빨랑 회쳐 먹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빨랑 회쳐 먹으면. 근데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뭐 굶어 죽든가, 그쵸? 아니면 굶어서 죽어갖고 썩어버리든가. 그러면 그 물 자체가 완전히 또 오염되고 그 다음에 그 썩은 물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오염이 되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안 주면 물고기 가만히 있어요? 막 펄떡펄떡 난리를 펴서 도망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도망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들은 뉴스 중에 의료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그 의료진들이 이제 의사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뭐 그 국가고시 그거 다시 뭐 그냥 이렇게 뭐야 시험 볼 수 있게 해준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입니다. 예. 왜냐면 그때 그 국가고시 반대하셨던 그분들도 의사로서의 제가 봤을 땐 사명감은 1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이유는 있지만 지금 같은 전시 상황이라고 전 세계가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이유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거부하고 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뭐 굉장히 뭐 강하게 뭐 원칙적으로 할 것 같다가 또 자기네들 아쉬우니까 또 꾸물꾸물 또 해준 그게 더 웃긴 거고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사실 이제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돌봐야 되는 대상들이 이게 이제 감염 그러니까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입고 있는 무슨 그 뭐 방진복 비슷한 그 방염복 하여튼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삶이 1년 동안 따신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여름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제 겨울에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껏 지급이 안 됐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파견 온 분들한테는 몇 배 보상을 해주고 원래 그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안 해주시나 봐요.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보통 보면은 가끔 집에서의 가장분들 중에도 그렇고 뭐 친구들 중에도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가 가장 친하고 너가 가장 소중한데 보상이나 어떤 돈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애정 표시는 엄한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그분들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물론 우리도 왜 집에서 밥 먹을 때 그냥 밥에 김치에 김 먹지만 손님 오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뭐 하나라도 더 준비하잖아요. 뭐 그런 마음으로 했다 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밥은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수당 안 주더라고요. 안 줬더라고요.
그리고 뭐 병원 뭐 중환자실 모자르다 하니까 그냥 병원 막 어떻게 그때 지어놨어.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뭐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의료진인데. 그러니까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아, 너네들은 원래 했던 일이잖아. 그리고 막 힘들다고 하니까 사명감으로 버티래. 내가 보니까 그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도 사명감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받는 국회의원 그 회비니 뭐니 뭐 그런 거는 1푼도 안 깎으면서 왜 자기네들도 착한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좀 하지? 그거 좀 십시일반 나눠갖고 의료진한테 위험수당 주면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은 꼼짝도 안 하면서 그 자기 손 안 닿는 사람들 보고는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방역도 지키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사명감 갖고 일을 하냐고요. 보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보상이라는 거는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최소한의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 없이 힘들다고 하고 떠난다고 또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뭐 사람들 모은다는데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1년을 겪었는데? 바보 아니야? 왜 그 다들 아는 걸 본인들만 모르냐고요. 그리고 뭐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되면 책임 전가를 뭐 사명감도 없고 뭐 이런 전유 상황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어쩌고저쩌고 의료진한테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떤 분 뭐 전국민 뭐 재난은 아니고 뭐 있더라? 10만 원씩 준다고 하시는 분. 근데 그 제가 봤던 뉴스에서의 그 힘든 의료진이 그 지역이었어요. 그 도. 거기 왜냐면 서울만큼 네, 확진자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요. 예를 들면 돈이 되게 많아. 우리 집에 뭐 우리 한 달에 쓰는 게 한 500 되는데 맨날 막 1000만 원씩 들어와. 아이 그러면 골고루 뭐 나눠도 주고 밥도 사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500 쓰다가 지금 갑자기 200, 300으로 돈이 줄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위기 상황에서는 적어도 그쵸? 가장 필요한 것부터 쓰잖아요. 먹고 사는 거, 주거비, 뭐 의료비, 그 다음에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굳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사실은 조금 보류해 놓는 게 이게 작은 가정 살림에서도 기본인데 도대체 자기네 우리의 그 리더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그 하나보다는 자기네들이 그 뿌렸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저도 다 나눠주면 좋죠. 근데 그거는 넉넉하고 평화로울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전시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면 전시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전선 앞에 뛰는 사람부터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 맨 앞에 뛰는 사람한테 총 줘야 되는 거고 방탄 조끼 줘야 되는 거고 식량 줘야 되는 거고 그거부터가 내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으신 리더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맨날 너무 힘듭니다. 뭐 이것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뭐 백날 얘기해도 사명감 갖고 버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은 일도 안 하는 그 사명감과 뭐 애국심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뭐 착한 땡땡해서 막 감성팔이하고 정말 이러시면요 나라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냥 코로나만 지나가라 이러죠. 그거 만약에 지나가잖아요. 폭포수처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딴 거 저는 뭐 모르겠어요.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왜 나도 걸리면 나도 의료진한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적어도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본인이 입으로 약속한 것만이라도 좀 지켜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또 뭐 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해놓고는 기껏 욕해놓고는 자기네들도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우 진짜 나는 진짜 AI가 와서 해도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우 오늘도 제가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아이고 제가 답답해서 저 오늘 준비한 곡은요. 예. 뭔가 이렇게 답답할 때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보통 이제 아우 사이다 뭐 이렇게 사이다 같다 뭐 사이다 발언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이다는요 마셔봐야
그거 있잖아. 탄산수 때문에 그냥 꿀 하는 그 시원한 느낌이지 소화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노래가 사이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 말고 뭐 이렇게 왜 변기 막히면 그 뚫는 거 있잖아. 뚫어 뭐 이런 노래가 있으면 나 그런 노래로 선곡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노래는 없더라고요. 모래날 때 기분이라도 시원하게 사이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때 뭐 그런 기분이라도 시원하게 사이다 말고 사이다 살찌니까 뭐 탄산수를 드시든가 알아서 기호에 맞게 하시고요. 자, 너무 열을 내서 저도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우, 기운 안 나, 기운 안 나.